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수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윤봉우 해설위원, 시은미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2월 8일 목요일에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봅니다. 기세가 좋은 두 팀이 만났죠. 3연승에 도전하는 GS칼텍스와 아직 시즌 첫 패가 없는 현대건설의 맞대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양효진이 살렸어요. 역전 기회가 왔습니다. 양효진 성공입니다. 역전 성공 현대건설. 날카로운 잘 받았습니다. 높게 주는 오마. 자 붙였고요. 김현경, 야스민 스파이크. 바운드를 시키는 GS입니다. 안혜진 백커스 유서연. 자 이 공 살렸어요. 야스민 강타. 이제 도점차. 어렵게 리시브. 가운데 양효진 성공입니다. 양효진이 다시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현대건설 양효진. 오마. 자 수비가 됩니다. 양효진이 올립니다. 야스민 살렸고요. 1점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박민경 곱게 줍니다. 중앙에 이다현 가로막혔고 다시 야스민이에요. 스파이크 블록아웃. 결국 25대 19 1세트 현대건설이 가져갑니다. 정주현 받고 자 호흡이 맞지 않아요. 자 한 점 더 따라갈까요. 안혜진 오버 살렸고요. 덥니다. 자 살려서 넘어갑니다. 최은지 스파이크 뚫어냅니다. 도점차. 자 리시브가 흔들려요. 한 점 차로 따라갈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한승진, 안혜진 올려놓고 최은지 한 점 차. 최은지. 결국 현대건설은 황민경까지 모두 투입됐습니다. 백어택. 떨어져요. 동점을 만듭니다. 믿을 수 없는 주역으로 21대 21 동점을 만드는 GS칼텍스. 연속 8득점. 경기의 흐름은 뒤바뀌었습니다. 야스민. 자 이거 살렸어요. 모마 백어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잠시도 방심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배구 경기고, 자 흐름의 중요한 배구 경기인데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김나일, 박민경. 믿을 수 없습니다. 24대 21이 됐어요. 지금 연속 10득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이번 시즌에 들어서 이렇게 연속 10점을 하는 경우는 오늘 처음이 아닐까요? 세트포인트 GS 길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문지훈 선수가 서브를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요. 실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안혜진, 백어택 커버가 됩니다. 지금지를 봅니다. 스파이크 나가요. 나갑니다. 한 점 차. 10점을 달려왔는데 네. 한 점이. 안혜진 살려놓고 지금지. GS칼텍스가 결국 2세트를 가져갑니다. 11대 9점 차. 리시브 튀었습니다. 야스 어프. 바운드를 시키죠. 안혜진 몸업 발로 넘어갑니다. 양효진의 공격을 받아냅니다. 반격의 GS 최은지 밀어넣기. 자 살렸어요. 야스민 다시 김현견 받고 한 번 더 야스민 스파이크 아웃입니다. 발 하나가 한 점을 챙깁니다. 이번 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한수지 선수가 끝까지 볼을 놓치지 야. 않고 네. 민트보스의 이 정확한 오른발 트래핑. 와 지금 이 발 하나가 진짜 한 점을 살렸어요. 최은지 안혜진 중앙 그런 플레이
이런 수비가 됩니다. 안혜진 백커스 모마 득점 성공 모마. GS 칼텍스가 범실이 나올 만도 한데 수비의 집중력, GS의 색깔이 오늘은 경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봉경 밀어넣기 살렸어요. 모마 백스텝 덩크. 모마가 3세트를 끝냅니다. 5세트가 시작됩니다. 안혜진 스파이크 득점 득점. 첫 득점이 중요하죠? 초반이 정말 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세트는 없습니다. 서브! 야스민! 이게 그 어려운 경기를 하면서 5세트까지 갔을 때 승리를 했을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지금 어렵게 받았습니다. 최은지, 야스민이 받고 정지훈 스파이크! 적셔십니다. 야스민과 정지훈이 지금 힘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왼쪽 후위 블로킹 이다현. 미들 브로커의 역할은 오늘 잘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박민경이 받았습니다. 양효진의 2단 연결. 야스민 성공입니다. 14대 10. 권민지, 안혜진 백커스, 오른쪽 호이. 자, 수비가 됩니다. 양효진이 올렸습니다. 야스민 밀어넣기. 모마. 자, 넘어가요. 김다인 어디로? 갑니다. 전동력. 네. 경기 종료. 현대건설 개막 12연승. 지난 시즌 자신들의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풀세트 접전 끝에 마침내 개막 12연승을 달리는 현대건설입니다. 야스민 선수가 38득점, 양효진 선수가 22득점으로 활약하며 해줘야 하는 선수들이 확실히 중심을 지켜줬죠. 반면 GS칼텍스는 모마 선수를 필두로 권민지, 문지훈 선수까지 힘을 냈지만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12연승을 달립니다. 2라운드도 전승을 기록하면서 선두 독주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풀세트 접전을 치르는 동안 위기는 분명히 있었지만 마침내 무너지지 않았던 게 양효진과 야스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오늘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 두 선수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이 현대건설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든든한 야스민과 이 양효진 선수였습니다. 이 야스민 선수는 38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42.7% 그리고 브루킹을 4개나 잡아냈고요. 이 야스민 선수가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야스민 선수가 세트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공격력 그리고 파워력이 좀 더 살아나는 느낌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양효진 선수가 22득점, 공격 성공률이 60% 그리고 브루킹을 4개를 잡아내면서 이 두 선수가 공격을 확실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양효진 선수가 확실히 베테랑이라는 부분이 느껴지는 상황들이 이 득점을 내는 상황들을 보면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득점을 내면서 팀을 조금 분위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팀의 승리를 하면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5세트를 치르는 데까지도 크게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보여줬고 또 팀 승리까지 이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공격으로만 승리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수비의 중요성까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황민경 선수와 김연경 선수가 그 역할을 참 잘해주죠. 네네. 공격은 야스민과 양효진 선수가 책임지고 네. 이 뒤에는 김연경 선수와 황민경 선수가 책임을 진 경기였습니다. 이 뒤에서 황민경 선수와 김연경 선수가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이 김다인 선수 세터까지 편하게 토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황민경 선수의 기록을 보면은 디그가 시도가 25회에서 성공이 21회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디그가 31회, 성공이 21회로 매우 높았고 이 황민경 선수는 오늘 디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공격 부분에서도 9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이 확실히 코트에서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연경 선수는 모마의 강한 공격을 좀 그 코스 수비 자리를 잘 잡아내면서
수비를 해줬고 그리고 어려운 볼들을 살려내면서 이 뒤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공수에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현대건설이 1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반대로 GS칼텍스는 상대 연승을 저지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연승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또 장충체육관을 찾으신 팬들에게 정말 큰 즐거움을 선사했는데 따낸 2, 3세트에서 정말 인상적인 모습. 3세트엔 발디그, 2세트에는 연속 10득점을 만들어냈어요. 네, 제가 경기를 보면서도 이길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경기, 좀 젖살사가 아니라 네. 이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1세트에서 비등비등 현대건설과 동점하게 역전을 거듭하면서 대등한 경기를 치렀었는데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득점 찬스 상황이 왔는데 분위기도 가져올 듯하면서 결국엔 가져오지 못하면서 1세트를 패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2세트 때 13대 19 상황에서 최현지 선수가 유서연 선수가 교체가 투입이 되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이 연속 득점 상황에서 문지은 선수가 서브를 10개나 연속으로 때려냈고요. 맞아요. 거기에 이 최은지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공격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면서 모마도 덩달아 좀 표정이 밝아 보이면서 네. 득점을 더 하는 신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거기에 강소희 선수 대신에 오늘 권민지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오늘 개인 최다 득점으로 13득점, 공격 성공률은 36.4%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쉽게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하는 GS칼텍스였습니다. 네, 졌지만 정말 놀랄만한 집중력을 보여줬는데요. 함께 지켜본 윤봉우 해설위원은 남자부 경기 준비하느라 또 바쁘셨겠지만 연속 10득점 경기 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부에서도 10득점 연속으로 따는 거 제 기억에는 없는데 네네. 제가 그 경기를 같이 보면서 하면서 제가 오히려 감탄사를 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록 졌지만 또 체육관을 찾아주신 팬들에게 또 커다란 즐거움을 선사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웹뱅 톱랭킹 탑5 확인합니다. 현대건설 황민경 선수입니다. GS칼텍스 권민지 선수입니다. 여자부 현재 순입니다. 선두 현대건설이 개막 12연승, 2라운드까지 전승을 기록하며 승점 32점 독주를 이어갑니다. GS칼텍스는 풀세트 승부로 졌지만 승점 1점 올렸죠. 승점 16점으로 4위 IBK기업은행과 승점이 같은 5위에 자리합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 확인합니다. 상승세의 타이스 선수를 앞세운 한국전력이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대한항공을 상대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올라갑니다. 링컨 막혔어요. 자, 한국전력 동점 기회입니다. 여기서 될까요? 갑니다. 그러나 못 넘겼어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좀 주춤했어요. 네. 서브 득점. 서브 득점이에요. 한 점 차로 추격. 리듬이 중요하죠. 서재덕 다시 갑니다. 서브 득점. 다시 득점이에요. 동점입니다. 대단합니다. 서재덕. 상대 리베로를 그리고 리베로를 공략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세 포인트 가나요? 대한항공의 세 포인트입니다. 링컨의 득점. 자, 김규민 선수가 블로킹 1위인데 서브점이에요. 서브로 세트를 끝냅니다. 김민재. 1세트 원정팀 전보스가 먼저 가져갑니다. 자, 듀스 갈까요? 세트 끝날까요? 바운드 됐습니다. 세트를 끝낼 기회. 누가? 정지석 블로킹! 블로킹 잡았어요. 듀스로 갑니다. 박찬욱.
또 블로킹에 걸렸어요. 대한항공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자, 공격 찬스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연타입니다. 약해요. 한국전력 찬스 왔어요. 타이스 기다립니다. 앞에 3명. 그러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격. 스파이커! 성공이에요? 성공입니다. 25대 24. 짧게 옵니다. 타이스. 이번에 성공입니다. 어느 정도 붙여만 놓으면 예. 본인 타점으로 때리거든요. 그렇죠. 자, 타이스.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이번엔 리시브 됐습니다. 오른쪽 성공입니다. 혼자 잡기 쉽지 않아요. 네, 잘 빼줍니다. 신영석 선수가 앞으로 지나간 걸 한선수 세터가 봤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넓은 폭을 가지고 윤동혁 선수를 이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서버가 정지석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범실. 20점대 들어와서 서브 범실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많습니다. 잘 받쳐 올라갑니다. 백어택! 정지석. 이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 한국전력 다시 살아날까요? 뚫었습니다. 타이스 해결. 29대 29. 세 포인트에 한번 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계속 뚫어냅니다. 네. 임동혁. 이번에도 타점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효 브로킹이 되는 거예요. 예. 수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아, 서브!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대한항공 찬스볼! 백어택! 막혔어요! 자, 기회 한 번 더 있습니다. 임동혁 끝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0.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대한항공. 석점이에요. 임동혁 대단하네요. 사실 밖에 있다 들어와서 제 역할을 다 한다는 게 쉽지만 않거든요. 예. 14대 17. 속공. 네. 김민재. 네트 스치면서 넘어갔습니다. 속공 성공입니다. 비어있는 김규민. 만들어내잖아요. 예. 정지석의 강서브. 김광국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태호. 자, 충분히 보고 반대편으로 갔는데요. 제자리 강타 블로킹! 블로킹이네요. 22대 18. 승리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전보스. 자, 올라갑니다. 오른쪽 성공입니다. 완벽한 타점. 갈수록 더 스피드 있어지고 예. 파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윤동혁 선수는 엄지를 할 수는 있어도 예.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걸 못 느꼈어요. 와, 또 수업 서브 붙이네요. 득점.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김규민 선수 그렇게 해라 하더니 이제 타이밍이 맞으시네요. 예. 이거 하나로 오늘 잘 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매치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대한항공 끝낼까요? 스파이크 끝냈습니다. 스코어 3대0. 대한항공의 완승입니다. 외국 선수랑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 좀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외국 선수가 안 될 때나 뭐 매번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정말 좀 이렇게 투입될 때마다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나중에도 제가 꼭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습 때도 그렇고 항상 이제 물 먹는 타임일 때나 좀 쉴 타이밍에도 계속 좀 열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웜업전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번 계속 몸에 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마인드적으로 이제 저는 그래도 좀 위축되지 않고 더 저를 더 높게 평가하고 하면서 좀 자기애를 더 높게 삼는 것 같습니다. 3대0 완승으로 4연승을 완성하는 대한항공입니다. 교체로 들어간 임동혁 선수가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18득점을 올렸고요. 곽승석 선수와 정지석 선수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합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고비를 넘지 못하며 연패입니다. 대한항공이 4연승으로 기분 좋게 2라운드를 마무리 짓습니다. 서브 1위 팀 대한항공인데요. 이 대한항공이 이 서브의 힘이 서브 득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역시 서브의 팀 하면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네. 서브 에이스는 물론 유효타 서브가 잘 들어가면서 상대의 패턴 플레이를 무력화시켰는데요. 1세트에만 서브 에이스 4개를 기록했는데 그 4개 중에 20점 이후에 3개가 나오면서 팽팽했던 1세트의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대한항공이 서브 1, 2라운드 모두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1라운드 때는 세트당 서브 평균이 1.78개, 2라운드 때는 2.12개로 더 강해진 모습이고요. 여기에 현재까지 서브 개인 순위 10위 안에 대한항공의 선수가 3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컨, 정지석, 한선수 선수까지. 범실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대한항공의 팀 컬러는 범실보다는 강한 서브에 초점을 맞추며 시즌을 좀 치르고 있고 서브가 잘 들어가다 보니 브로킹 또 연결까지도 잘 되고 있으면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그렇죠. 또 중요한 순간에 이 서브 에이스뿐만 아니라 유효한 서브가 나온다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덕분에 2라운드도 뭐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선두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심에 있는 곽승석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곽승석 선수 하면 대한항공의 살림꾼 아니겠습니까? 네. 2라운드 들어 곽승석 선수의 활약이 대한항공의 공공 행진을 더욱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12득점으로 공격 성공률 47.4%. 오늘 두 번째로 좀 많은 득점이었고 사실 곽승석 선수가 한선수 선수 다음으로 코트 안에 리더다운 플레이를 하는 선수거든요.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팀이 어느 시점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듯한 플레이를 하고요. 그러면서 사실 대한항공이 1라운드 때 공격적인 부분에서 1위를 달성했지만 수비 부분에서 다소 불안했거든요. 곽승석 선수의 활약이 이 부분을 채워가면서 2라운드 팀 리시브 3위, 디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갈수록 빈틈이 없어지는 대한항공입니다. 곽승석 선수의 활약이 1라운드, 2라운드에 이어서 3라운드까지 대한항공의 순항을 이어갈지 관심을 끄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공수 이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리더십 부분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중심을 참 잘 잡아주고 있는 곽승석 선수의 또 활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전력은 1라운드 맞대결에선 좀 팽팽하게 승부를 끌고 갔지만 이번 맞대결에선 좀 0대3으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 상위권 도약을 위해 좀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한국전력 오늘 상대 서브에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2라운드 3승 3패로 마무리를 했고요. 서재덕과 박철우 조합으로 높이와 공격을 보강한 한국전력인데 높이를 보강하다 보니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또 기록으로도 고스란히 나오고 있고요. 오늘 경기 리시브 효율이 18%고요. 이번 시즌 리시브 효율이 28%로 전체 팀 중에 7위를 머무르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팀 공격이 2위로 이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치열한 중위권 싸움이 예상되는 3라운드 현대캐피탈, OK금융그룹, 우리카드까지 이 세 팀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타이스라는 걸출한 외국인 선수의 활약과 베테랑 활약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리시브 불안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그래야 중위권 싸움에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위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또 숙제를 해결한다면 더 흥미진진한 순위 경쟁을 확인할 수 있는 남자부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순위 확인합니다. 4연승과 함께 승점 31점 압도적인 선두로 2라운드를 마감하는 대한항공입니다. 반면 3위 한국전력은 치열한 중위권 경쟁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죠. 6승 6패입니다. 다음은 12월 9일 금요일에 열리는 여자부 2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KGC 인삼공사가 맞붙게 되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순위표에서 봤을 때 따라갈 팀은 조금 멀고 밑에서 추격해오는 팀은 참 가깝습니다. 갈 길이 바쁘죠. 네, 이 직전 경기 패하면서 연승의 흐름이 끊긴 한국도로공사인데요. 이 선두권과의 팀 거리가 조금은 멀어졌습니다. 네. 이 한국도로공사는 리시브와 브로킹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리시브 1위 팀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제 공격적인 부분, 공격 성공률, 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배구는 결국에는 득점을 내서 점수를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격 성공률과 공격 효율을 더 높여야 하고 이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서 이 장점인 뉴 브로킹으로 이 반격할 기회들을
만들어야 될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중위권에서 앞서가면서 조금 더 선두권을 추격할 수 있는 힘을 또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KGC 인삼공사는 뭐 시즌 첫 고비 위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이 KGC 인삼공사는 직전 경기 엘리자베시 선수가 복귀를 했지만 아쉽게도 팀은 승리를 하지 못하고 이 3연패에 빠지게 됐는데요. 네. 이 KGC 인삼공사가 될 듯 말 듯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는 처음 시작하는 볼들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뭐 리시브, 디그, 브로킹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적이어야 공격까지의 연결이 매끄러운데 이 흔들리는 경기들을 보면 그 처음 시작하는 볼들이 조금 컨트롤이 아쉬운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연패가 길어지면 분위기를 바꾸려고 해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이 분위기부터 찾아야 하는 KGC 인삼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연패 탈출에 또 밑거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도 KGC 인삼공사의 경기력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는 KB손해보험과 우리카드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먼저 KB손해보험은 2라운드 승리가 없고 7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해결할 게 많습니다. KB손해보험은 지금 총체적 난국이죠. 7연패 중에 2라운드 5연패를 한 동안 단 한 세트만 따내서 후인장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라운드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유효타 서브가 적어지고 리시브 라인이 무너지는 게 눈에 띄는데요. 트레이드 이후에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선수들의 자신감을 올리는 게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급함보다는 차근차근이라는 단어가 좀 필요해 보이고 리시브 라인이 안정돼야 엉킨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단 전체 중에 어느 선수라도 좀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나타나야 할 KB손해보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우리카드는 다시 분위기를 바꿔냈습니다. 이제 더 높은 곳을 또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우리카드는 이 경기를 이겨서 2라운드 4승 2패를 마크하고 싶을 거예요. 네. 아가메즈 선수 영입 이후 2연패 후 2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아가메즈 선수의 파괴력이 살아나는 게 긍정적인 모습이고 여기에 지난 경기부터 미들 브로커로 시프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팀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궁금합니다. 한편 나경보 선수의 대각에 매 경기 변화를 주고 있는 시영철 감독인데 네. 최상의 조합을 좀 찾는 시기라 보고요. 아직 2라운드지만 결국 아가메즈 선수의 영입은 챔프전을 바라보고 영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중위권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내일 경기부터 속도를 내야 하는 우리카드입니다. 네, 이 새로운 전술이 또 일단 한번 선을 보이게 됐는데요. 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반대로 KB손해보험은 또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리데이 스페셜 V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V리그를 즐기고 계신 다양한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을 담아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된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배구 팬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12월 9일 금요일 경기가 끝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